안녕하세요. 새해 첫날입니다. 안턴짓 해보기 4탄입니다. 오늘 주제는 새해 이슈 점치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남들도 흔히 하는 덕담을 좀 나눠볼까 하다가 너무 진부한 것 같아가지고요. 안턴짓 해보기의 하나로 올해 대통령 선거인데 3월 달에 대통령 과연 누가 될까? 제가 점을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 점 치는 방식은 이제 보통 점을 좀 친다는 사람들이 명리학이나 사주, 주역 이런 점을 쳐는데요. 저는 아주 옛날부터 이 정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정역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온 그 주역에 응용된 일종의 학문인데요. 김일부 선생께서 저희 그 광산 씨의 저의 이제 선조가 되십니다. 있습니다. 좀 생략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에 대한 성명은 이게 무슨 객관적인 것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세 분만 여기에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세 분 중에서 어느 분인가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가장 지지율이 높은,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세 분에 대한 점을 제가 쳐봤습니다. 주역이 아닌 정역으로 접근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대신에 구독 버튼은 항상 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보 중에 어떤 한 분, 점괘로 산지박 그 점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묘산 산이고요. 산 밑에 땅이 있고, 박이라고 하는 글자가 좀 이렇게 잘 낯선 분들이 있을 텐데, 왜냐면 망막분리라고 한다.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할 때의 뜻이 이제 그 박자입니다. 그래서 깎여고 떨어져서 무너진다. 이제 이런 뜻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산지박의 점괘를 얻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산이 있고 그 밑에 땅이 있으니까 위에 그 높은 솟아 있는 그 산이 아래쪽이 깎여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그런 괴상인 거죠. 이것은 이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막대기 그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막대기 그림이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양효라고 하고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이제 음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음이 쭉 위에까지 이제 5개가 있고 제일 위에 이제 양효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점점 이제 음이 자라서 양을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양 하나가 남아서 이제 끝까지 이제 버티지 않고 음을 피해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모든 게 땅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산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버티기도 그렇고 안 버티기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후보들이 이제 마지막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정을 해서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뜻을 감추었다가 때가 되면은 그것을 다시 기회를 잡아서 이제 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번째 후보에서 제가 얻은 구한 점괘는 지산겸인데요. 땅지 위에 밑에 산이 있고, 그리고 겸자는 이제 겸손하다고 할 때 겸자입니다. 앞에 부분을 들으신 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부분에서는 산 밑에 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땅 밑에 산이 있다는 좀 어찌 보면 이상한 그런 괴가 나와 있는 거죠. 이 겸자라고 하는 건 겸손하다고 할 때의 겸자입니다. 이것을 파자하면은 말씀언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핀다라고 하는 이제 겸자라고 하는 남을 살핀다라고 하는 뜻의 이제 겸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땅 아래에 높은 산이 있다는 얘기는 이걸 사람으로 비유하면요, 자기 속에는 높은 그 어떤 정의감이라든가 또는 미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도, 또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못한 자들한테 굽혀야 되는, 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운명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살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앞에 후보는 산지박은 그건 산이 땅에 붙어 있는 형상이니까 깎이는 과정이 있겠죠. 밑에 있는 땅의 높이에 맞춰서 위에 있는 높은 산이 깎이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은 이제 거꾸로 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깎아서 몸체를 가볍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겸자를 파자했을 때처럼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처지를 살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이 사람의 살 길입니다. 이 후보의 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후보 제가 뽑은 점괘는 지택림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땅 지자고요. 택자는 그 연못이라고 할 때 못택자입니다. 이것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땅은 이제 그 음요 세 개가 있는 거고요. 연못은 이제 밑으로 양요 두 개가 있고 위에 이제 음요 하나가 있습니다. 자, 땅 밑에 연못에 물이 임해 있으니까 이것은 식량을 경작을 하거나 만물을 기르는 어떤 그런 괴상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개인의 어떤 인간의 비교를 하면 말이죠. 어머니가 그 음요 세 개가 연거푸어 있는, 그게 이제 주역에서 얘기할 때의 이제 그 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양은 양효가 세 개 있는 것은 건이라고 합니다. 이 건의 기운을 받아서 수태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어머니가 임신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기가 품성을 갖추어서 제대로 된 인품을 갖추어서 나올 때가 이제 곧 임박해 돼 있는 겁니다. 아직은 아닌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임자를요, 지택림이라고 할 때 임자를 파자를 하면은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신하라고 할 때의 뜻의 신이고요. 그 옆에 이제 사람인이 있고, 오른쪽에 사람의 밑에 품자, 우리가 뭐 상품이라고 할 때 이 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따르게 해석을 하면요, 밑에 양효 두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게 신하로서는 으뜸가는 풍계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저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태양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신하가 되어 있습니다. 군림이라고 할 때, 임근 굼자에다가 그 밑에 임에 있는 신하, 군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은 아니지만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대통령은 안 되지만 대통령은 만들 수도 있고 또 상당한 높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품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점괘라고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보 성명 비공개했지만 이 점괘에 질문이 있거나 주역이 아닌 정역으로 접근한 사유 등등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부탁합니다. 자, 고맙습니다.